안녕하세요. 경제경영 통계학 이번은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표본 추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영경제통계학 또는 통계학의 기본적인 목표, 기본적인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에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이 되겠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있을 추론 통계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표본과 샘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샘플링 과정은 어떤가, 표본은 어떤 식으로 추출할 건가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건지, 표본은 어떻게 선정해서 추출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컬렉션 앤 샘플링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절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방식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 이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를 하나의 큰 틀로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시키는 방법론, 그러니까 통계학이 도구이다, 방법이다. 통계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느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바라볼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디서 구해지느냐, 어떻게 수집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도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쵸? 정확도를 판별한다는 거,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그쵸? 거기다가 우리 추론 통계까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데이터가, 우리가 추출했던 그 데이터가 모집단,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전체의 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 소규모, 그러니까 10만 명이 되는 인원 중에 1000개를 뽑았을 때 그 1000개가 10만 명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느냐까지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통계학에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계 분석 틀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한번 세 가지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서베이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접 관측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숫자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은행에 1년당 고객이 얼마나 오는 것이냐, 그러면 1년을 앉아가지고 그 고객 수를 다 세어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시간 앉아서 이 들어오는 고객의 수를 카운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평일날 오전 11시에 들어오는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들어오는 고객 수가 일반적인 365일의 휴일을 제외한 그 날짜들에 들어오는 숫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각각 단계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이 동네에서 어떤 차의 색깔, 차량의 색깔이 가장 파퓰러한가, 가장 유명한가, 가장 많이 목격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이 동네의 어떤 장소에 가서 지나가는 차의 색깔을 기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이나 다른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확한 온도와 기압과 이런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구축한 환경 내에서 이런저런 변화를 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이런 실험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사회과학에서도, 그러니까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있어서도 실험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 대표성,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만족할 수 있느냐,
실험이라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사람의 심리가 갇혀있는 공간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변할 수 있죠. 앞에 문답자가 있는 거하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경우하고 무심결에 행동하는 거하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연과학은 아주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실온을 유지하고 기압을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확하게 제시됐을 때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 실험에 참가했을 수도 있고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참가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이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사회과학이 특히 그렇고 특히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아주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실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도 빈번하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음으로는 서베이가 있겠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실험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문항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서베이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을 서베이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질문하고 결과를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나눠 본다면 직접 관측하거나 실험하거나 서베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일단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넘쳐나죠.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결과물들 수치적인 수량적인 결과물들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고 그 축적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계학적인 도구를 이용해 갖고 분석하는 거 그 다음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들이 훨씬 크게 열렸습니다. 예전에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 직접 관측을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서베이를 해야 했지만 요즘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아주 집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수집하는 과정을 이렇게 돌아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판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없지만 요즘 들어서 빅데이터라는 데이터의 구축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었고 그걸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크게 얘기하면 요 세 가지 틀로 이런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